네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네, 다 들어오면 한 가지만 공지를 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 일단 소리 잘 들리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잘 들리나요, 소리? 아, 네, 본인 그 음량을 조절해주고, 마이크는 꺼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들어오자마자 그거 좀 남겨주시고요. 메시지 좀. 그래서 그 학번 이름으로 일단 대화명 학번 이름으로 다 바꾸시고 같이 함께 좀 몇 가지만 얘기하고 바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여러분들 저희가 그거를 좀 할 거예요. 잠시만요. 쌤, 네, 저 그 와이파이 공유기가 자꾸 끊겨가지고 잠깐 고치고 올게요. 예. 여러분들 일단 학번 이름으로 일단 이름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잠깐만요. 이걸 좀 세팅을 어차피 할 거니까 이거 좀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거 다음부터 할 거니까 여기 띄워놓고 저희가 지금 그 시험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반장님 그리고 한국사 수업 준비 도움 해주는 임석주 학생 이거 학생들 좀 들어올 수 있게 좀 안내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들어오시자마자 무조건 그걸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학번 이름 메시지 남겨주시고 제가 지금 채팅창에 공유하는 내용을 반장님과 수업 준비 도와주는 학생이 활용을 해서 화장실 다녀오세요. 자, 이거 기말고사 전까지 작성해서 학번 이름 써서 제출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필수 수행평가 평가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만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을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제가 다 작성해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작성할 근거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학습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게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글 또는 MS 워드 이런 걸 해가지고 A4 용지 한 장, 문장 개수로는 이 40줄 맥시멈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써서 문항 쓰고 그러니까 문제 쓰고 학번 이름 쓰고 답 쓰고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또 등교 기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 등교 기간 때 벌써 와요. 저희가 이게 예. 벌써 와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파일을 보낼게요. 파일 보내는 거를 좀 참고해 주세요.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에 필요한 그 내용이니까 요거 그냥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하니까 잠시만요. 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인터넷 좀 연결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휘파람 불지 마세요, 인석주 학생. 네. 지금 예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고 웬만하면 네 음소거 다 해주시고요. 오세민 학생.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온 학생 잠시만요. 한 번만 체크하고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잘 펼쳐주시고요. 학번 이름으로 꼭 세팅해 주세요. 스물여덟 명 맞네. 29명 나 포함. 네. 자. 다시 한번 네, 공부해 봅시다. 네, 농민의식의 성장. 자, 여기서 이 농민의식이 성장되는데 여러 가지 배경이 됐던 게 제가 얘기했었죠. 그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네, 그 다음으로는 네, 그 다음으로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배층의 수탈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네, 작용했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농민들이 이 수탈을 하게 되니까 계속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점점 커지게 되고, 지배체제의 모순, 여러분들 그 서양사에서는 뭐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부체제의 모순 뭐 이런 그렇게 또 뭐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세금을 세금을 함부로 이게 부과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여러분들 여기 항조, 거세 이런 게 뭐가 되냐면 이게 저항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용료 이거 내는 거를 저항한다라는 거고, 거세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납세를 거부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배층의 횡포가 모든 거의 근원이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불만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게 마침내 농민봉기, 즉 그 무력 행사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악화가 된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악화 과정에서도 농민봉기를 처음에 하셨던 사람들은 그
수탈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반감이 있어서 한 거지 막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던 관리들을 막 죽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모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진압하는 과정에서 좀 과격화되고 그리고 또 이 농민운동도 처음에는 되게 나름 여러 농민층이 섞이다 보니까 이 농민운동 자체도 되게 과격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네, 좀 이런 극단화되는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상품화폐 경제 발달의 근거가 여러분들 제가 농업의 발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후부민이라고 하는 걸 좀 보시게 되면 네, 농민 중에서 지주로 성장한 사람들과 네, 네, 그래서 요호로 통칭했다. 19세기 들어. 그래서 요 유호부민들이 경제력은 있지만 정치 권력이 배제되니까 네, 과도한 수탈을 당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배후에서 지원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요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그 홍경래의 난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이게 한번 언급한 그런 반란이 있을 텐데 그 훈조 초년에 있었던 거 그 반란도 어떻게 보면 그 몰락한 양반 출신이었던 홍경래라고 하는 사람이 지방이나 이런 쪽에서 광산 개발하시고 이 요호층과 결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큰 틀에서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례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네, 평안도 지역 여러분들 네, 여기가 의주 있는 그쪽이에요, 여러분들. 네, 청나라랑 명나라랑 이렇게 교통하는데 그래서 상공업이 크게 발달하고 그래서 대청무역, 네, 청나라와의 무역 때문에 네, 신흥 상공업자가 늘었다. 그래서 그리고 광산촌이 발달하면서 농민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네, 평안도민을 차별하고 네,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자 불만이 커지게 되고요. 몰락한 양반과 네, 선생님, 네, 그 마이크 음질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이크 음질이 안 좋아요? 많이 안 계속 좋나요? 네. 끊겨요. 계속 끊겨요? 끊기면서 왜 들려요. 그러지? 잠시만요. 지금도 많이 끊기나요? 지금 괜찮은데 가끔씩 엄청 심할 때가 있어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한 번씩 좀 알려주세요. 이게 제가 이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로 하면은 이게 제 목소리의 고저나 크기에 따라서 지나치게 영향을 받아서 이 에어팟으로 지금 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도 제 에어팟으로 들리는데 이게 제가 다른 기계와 이게 혼동해서 이게 가수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도 이게 조금 혹시 자주 끊기게 되면 제가 또 이게 이 에어팟 말고 이 노트북으로 하면 네,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주 끊기게 되면 좀 알려주세요. 예. 네.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몰락한 양반과 이게 다 이게 소외되신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소외된 계층인 요 계층이 대표적으로 네, 그 어떻게 보면 리더층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네, 신흥 상공업자, 영세 농민, 그리고 광산 노동자 이런 여러 가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돼서 큰 네, 세력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탐관오리의 수탈과 평안도민의 차별에 반대하면서 여러 지역을 네, 점령했지만 5개월 만에 진압했다. 그렇지만 세도 정권과 지방 수령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네, 이후의 농민봉기에도 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제가 여러분들 뭐 연도를 꼭 외워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었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임술 농민봉기의 연도, 그리고 요거 다음에 나오는 플러스 1 해서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기, 고종의 즉위부터 되는 그 시기도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여기부터 보시게 되면 계속 이후에도 이게 그 세도 정권들은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계속 부정부패와 수탈 이게 계속되게 되니까 네. 이 소청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여기서의 농민들의 억울함은 그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중인들이 소청 운동했다라고 하면은 이 과거 시험에서의 차별을 좀 없애주세요. 이런 거고, 그리고 농민들이 소청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나치게 수탈하거나 지나치게 소위 말해서 이게 억압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막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여기에 이제 양반들까지 합세하게 되고요. 몰락한 양반들도 이제 농민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네, 더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농민봉기가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1862년에는 진주에서 이 유계춘 아저씨가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이런 부정부패에 항의해서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주성을 점령하고 조세대장을 없애고 그 여러 수탈 세력의 집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에 삼남지방에서 70여 곳에서 농민봉기가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함흥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제주도까지 계속 그리고 농민봉기를 했다. 그래도 이렇게 농민봉기에 당황하니까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비리를 조사했고요. 안핵사를 파견해서 주동자를 처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삼정이정청이라고 띡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뜻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이 삼정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바르게 고친다, 뭐 이런 거예요. 관청이가 바르게 고치는, 바르게 이용하는, 뭐 바르게 활용하는 관청이다, 뭐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그리고 여러 대책도 마련합니다. 그렇지만 삼정의 문란의 원인을 운영상의 문제로만 파악한 거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 삼정이정청에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양난 이전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계층이 많았습니다. 근데 양난 이후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계층이 줄어들게 된 거죠.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어떻게 보면 여기선 인지하지 않고 단지 뭘로 관리들의 부정부패만 문제다라는 식의 이 접근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거는 잘못 문제를 파악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원적 해결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악순환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세금이 부족하다. 세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증세를 하자. 그러니까 수탈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양반이나 노비가 되고, 이게 되면 다시 이렇게 되면 농민이 감소하고, 농민이 감소하니까 세금이 부족하고, 이게 무한 루프 도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무한 루프를 계속 돌다 보니까 참 이게 소름 돋게도 여기서 이 수탈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여기서 수탈이 되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쉽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양반 중심의 이런 통치 체제가 이제 무너지게 된다. 상촌 사회에서, 국민들이 사는 이런 상촌 사회에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핵심은 그거예요. 평안도 놈이라고 하면서 네, 억울하다, 차별한다. 그래서 버려버렸다. 썩은 흙과 같이 버렸다. 관서지역. 여기서 관서지역이 평안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하니까 나는 반란을 일으킨다. 라고 이렇게 저항한다. 라고 이렇게 경문을 붙인 거고요. 그리고 이 농민봉기 쪽에서는 자, 소동의 이유가 뭐래요? 오로지 백낙신의 탐욕. 그러니까 부정부패다. 관리의 일탈이다라고 봤는데 제가 여기다 써드린 거 네. 무한 루프 반복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금이 부족하다. 네, 접근 방법이 많죠. 네, 세금을 많이 걷게 하기 위해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킨다. 뭐 이것도 갈 수가 있는 방향인데 그게 아니라 증세를 한다. 네. 그리고 증세를 하기 위해서 거의 강제로 빼앗다시피 수탈한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더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이 더 없어지고 그러면 다시 더 세금이 없어지고 부족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경상 우병형 황국 결송과 도결에 대해 한꺼번에 6만 냥의 돈을 집집마다 배정해서 억지로 받으려 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또 가능했던 이유 제가 설명했었죠, 여러분들. 그 수령 또는 뭐 사또라고 불리우는 요 사람들이 그 농민들을 통치할 때 견제해주는 역할을 했던 게 향해 또는 향수의 기능이었는데 이 향회에서 신앙과 구향의 갈등 때문에 이 향회의 기능이 견제해서 어떻게 보면 자문 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령을 살짝 도움을 주는 그런 걸로 변질이 그러니까 바뀌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교적으로 봤을 때 수령이 잘못한다고 여기면 손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령님, 당신이 아무리 관직을 받고 내려왔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성리학적 관점, 유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그냥 수령이 이거 합시다라고 하면 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 신양과 구양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공주부 농민들의 요구사항. 그래서 네, 셈이 세금을 좀 정해서 걷어달라. 그냥 이게 그리고 편중하지 말라. 네, 균등하게 좀 해달라. 그리고 한국의 폐단을 좀 없애달라. 네, 침탈을 그러니까 함부로 와서 빼앗듯이 가져가지 말라. 너무나도 여러분들 인간적인 이런 부탁이죠, 여러분들. 네. 오죽하면 이렇게 부탁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 밑에 탐구활동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네. 공통점 1번과 2번의 공통점이 뭐죠, 여러분들? 세도 정치 때문에 정치가 부패하게 되고 이 부패한 정치 때문에 함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이 그 조세 수치 제도, 그러니까 세금 받는 제도 역시도 그러니까 문란의 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농민 봉기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홍경래의 나는
정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도 정권 대신 우리가 정권을 차지하겠다. 정권을 교체하자. 이게 세도 정치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과 그리고 지역 차별에 저항한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 임술 농민봉기는 정권 교체가 요구가 없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여기서 전국적으로 발생했다의 대상이 되는 게 농민봉기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여러분이 관리거나 제가 관리였으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두 가지를 접근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도 정치 과정에서 발생한 이 정치 기강이 부패하는 거. 관직을 사고 파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근본적인 개혁과 이 사회 전체적인 이 어떻게 보면 쇄신, 개혁 이런 게 필요한데 조선 정부에서는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그 백낙신이라고 하는 그 특정 개인의 일탈,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치부해 버렸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환곡 문제를 이게 제일 문제가 컸으니까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환곡을 필요한 사람이 가서 요청을 하면 빌려주는 게 환곡인데 관청이 마을 사람이 10명이면 10명한테 10분의 1로 나눠서 주는 거예요. 환곡 네가 예를 들어 10만큼 있으면 그래서 야 너네 갚을 때는 내가 1만큼 줬으니까 2만큼 갚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만큼 갚은 거는 쌓아두고 나머지 또 추가로 낸 1은 수령이 필요한 데다 쓰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억지로 빌려주고 고리대를 받는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논농사를 여러분들 모내기법 내지는 이양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선의 가장 큰 이 화폐가 그러니까 조선에서 가장 널리 쓰였던 화폐가 상평통보고요. 그리고 평안도에서 일어났으니까 홍경래의 난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선생님 저 예. 선생님 예. 고리대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고리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환곡을 빌려주고 예를 들어 빌려준 것보다 살짝 뭐 한 10% 이자까지는 괜찮은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지금 좀 늦게 들어왔는데 늦게 들어온 학생도 이거 좀 메시지 좀 잘 남겨주시고요. 그거 그 반장님과 그 임석주 학생이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그 고리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높은 이율을 붙이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수탈로 변질된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처음부터 알고 쓰면 괜찮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요즘에는 대출 받을 때 얼마의 대출이 되는지 알고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수탈적 성격이 강한 게 환곡을 빌려주는 사람이 일단 농민이 원하지 않는 데도 찾아와요. 그러고 내가 1만큼 줬으니까 2를 내. 200%씩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율을. 이자를 200% 막 100%씩 막 매기니까
100원 빌리고 200원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졌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뭐 물게 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해가 됐나요? 쌤, 네, 저 네. 그 기기 다른 걸로 바꾸고 와도 돼요? 예, 바꾸고 오세요. 아, 네. 근데 나가버렸네. 예. 추가로 다른 걸로 접속을 하고 하나는 켜놔야지 수업에서 결손이 없지. 마음이 아프네요. 예. 그래서 조선 후기의 이런 그림들, 문화들 이런 것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세. 예. 이 책을 이거 세금을 받았대요, 여러분들 사용료. 그래서 양반을 풍자하는 이런 공연들, 공산탈출 뭐 이런 거 나왔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게 있었다. 그래서 이게 한글 소설로 유행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홍길동, 뭐 양반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고해 주세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서 표현 좀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백성의 생활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려낸 풍속화. 이 풍속화하면 요 신윤복 씨랑 김홍도 씨가 유명하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장님, 그 방금 전에 나간 학생한테 빠르게 좀 들어와 달라고 좀 연락 좀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수업 듣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민화들이 장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곡을 빌고 귀신을 내쫓는다. 뭐 그런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요거 같이 한번 빈칸 좀 채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자, 첫 번째로 뭐가 돼요, 여러분들? 발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대조영이 건국한데. 이성계 아저씨가 조선을 만들었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풍수지리설이 확산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인연이 좋았는지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런 분들을 대간이라고 불렀고 이 대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의적인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래서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비판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왕이 관리를 임명할 때 거부할 수 있었다. 이거를 서경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서경권. 네. 왕이 관리를 임명할 때 거부할 수 있었다. 왕의 자의적인 그 권력 행사를 비판할 수 있었다. 예, 이분은 의천이고요. 문종의 넷째 아들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네. 이 아저씨가 했던 게 화엄종을 중심으로 네. 교종을 통합하고 네. 천태종을 만들었다. 이제 이 이후로부터는 선종도 네. 통합했다. 선종도 포섭했다. 네. 그래서 화엄종으로는 네, 교종을 통합하고 천태종을 만들어서는 이 선종, 그러니까 지금 조계종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종파도 같이 흡수했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그래서 당시 이 전쟁이 뭐예요, 여러분들? 전쟁의 결과 대표적으로 뭐 여기서 소실대 문화재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 궁궐료를 포함해서 조선왕조 실록도 네, 이때 소실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조선의 문화재가 소실되었다. 그리고 네, 인구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공명첩 때문에 네, 신분제가 네, 동요, 흔들렸다. 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는 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게 도입됐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예를 들어 100명이 일하던 거에서 8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동력이 절약됐다. 이 모내기법을 하면서 아시겠죠? 이걸 어려운 말로 이양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가 확산되니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상품 작물을 재배했다. 이게 증가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알아주시고 요 신문 만들기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1단원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서 2단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근대 국민국가에서의 여러분들 두 가지 시스템이 있죠, 여러분들. 요거를 운영하는 두 가지 시스템. 그래서 여기서는 네, 민주주의 시스템과 네, 자본주의 시스템이 있는데 요 두 가지 시스템이 어떻게 이게 확립 시도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주의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이건 좀 이게 좀 너무 오래 갔고 이건 현대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요 6글자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근대가 뭐예요?
모던. 예. 뭐냐면 이게 이제 전통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영어보다는 이제 전통 시대가 아니다. 그리고 이 국민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비교가 되는 개념이에요? 백성. 어떻게 보면 신분제와 이게 비교되는 개념인 거고, 이 국가라고 하는 거는 이 왕조, 전통시대의 왕조와 이렇게 비교가 되는, 대칭이 되는 개념이다. 뭐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기본적인 흐름은 계속 보시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서구 열강의 접근과 조선의 대응. 그래서 여러분들 열강의 뜻이 뭐냐면 국력이 강해서 자국의 목적과 의지를 실현하는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을 전 세계로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말한다. 그리고 그 나라들의 모임, 그러니까 강대국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여러 강대국이 요 열강의 뜻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 저도 여러분이 이게 혹시나 모를까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찾아봐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노트에. 그래서 굉장히 학술적이죠. 여러분들 핵심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강대국의 여러 강대국이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이 열강의 뜻을 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서 열강에 포함되는 나라들이 서구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프랑스, 영국, 뭐 미국 뭐 이런 나라들도 되고요. 추후에는 우리를 개항시켰던 일본도 들어오게 되고 청나라도 이런 침략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를 이런 배가 여러분들 그 조선의 나룻배와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양의 배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양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서양 세력이 접근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 여러 나라들이 누굴 괴롭혀요? 청나라를 괴롭힌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이 그리고 또 러시아가 뜯어먹고 있죠. 그죠? 제국주의 풍자와.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00년대. 자, 여러분들 1700년대에 우리는 영조, 정조 요 임금님 시기예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됐다. 그리고 산업화가 되면서 생산력이 크게 증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중화공업도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소수 거대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독점 자본주의가 나타나고요. 요거 때문에 상품 시장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식민지 한 병이라도 더 가져가겠다고 이제 박 터지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 시장, 그리고 잉여 자본을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해외 시장을 찾아 나섰다. 이게 처음에는 시장의 개념이었는데 점차 이 시장에서 이 식민지로 바뀌게 됐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네. 1800년대 이후가 돼야 이 두 나라는 통일합니다, 여러분들. 1870년, 1850년, 뭐 70년 요 연간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19세기 중후반 1850년대 그 이후로 네, 경제력과 군사력을 토대로 대외 팽창을 펼치며 약속을 식민지로 점령했고 요거를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요거의 밑바탕이 됐던 이론이 사회진화 이론인데 여러분들 사회진화 이론은 네, 여러분들 식민지를 만드세요라고 했던 식민지를 추천하는 이론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인간 사회에도 약육강식 적자생존 등의 법칙이 적용된다. 즉, 네, A 사회와 B 사회가 있는데 A 사회가 강하면 B 사회를 통합해서 A가 B를 통합해서 C 사회 더 나은 사회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 이런 관점으로 봤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약한 것과 강한 것 그리고 이 어떤 특정 상황이나 시점에 더 적절한 이런 나라나 문명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봤던 관점인데 이거를 교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B가 약하니까 없애버리고 새로운 이런 걸로 대체되는 게 아니라 A와 A 다시로 만들어버리는 소위 말해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그런 활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소국 지배의 정당화 결코 이거 하라고 찰스 다윈이 만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네. 영국 철학자 스펜서가 주장했다. 그래서 교육, 문화도 자연적인 따른다고 했다. 실제로 여러분들 문화나 여기서 보게 되면 교육 이런 것도 지금에서야 이런 교과서를 통한 학습 그리고 평가 이런 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과연 이 방식대로 공부를 할까? 이거 참 이게 되게 여러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무조건 경쟁을 통해서 적자 생존한다. 무조건 이런 관점으로 봤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일본이 요걸 할 때는 이런 뜻의 우승열패 그리고 청에서 할 때는 씨발 더워. 조선의 6.1주는 사회진화론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 본래 사회진화론을 이렇게 좀 잘 인식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범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얘는 제국주의로 성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침략의 도구로 이걸 썼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닌데 이렇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세요. 메시지 남겨주시고 나가주세요. 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쌤, 네, 말씀하세요. 쌤. 저 아까 파일 보내준다고 하셨잖아요. 아, 예. 근데 제가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게 어떤 학생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그 학생한테만 보내는 걸로 됐었거든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됐나요? 잘 저 보이나요? 알았는데요. 모바일이면 안 보입니다. 네. 아, 저 모바일이어서 안 보여요. 네, 그러면 회장이나 그 제가 한국사 회장인데요. 도우미한테 이게 좀 그 한국사 이게 도와주는 친구한테 보내달라고 하세요. 이게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해주고
수업 시간에도 제가 계속 말했기 때문에 모바일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말고사 전까지 한번 써서 제출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메시지 남기고 나가시면 안녕히 돼요. 계세요. 네. 네.